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건축박람회에 가 있어가지고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정치인들이 자녀를 통해 돈을 받는 이유. 그래서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뭐 그 50억 때문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50억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50억을 본인이 받았다면 50억을 받고 나서 결국은 자녀에게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50억을 어떠한 대가로 받을 정도면 자산은 이미 뭐 수백억대에 달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세율이 50%가 됩니다. 물론 이 30억은 배우자 공제, 금융 공제 이런 다양한 공제들을 제하고 나서의 실질적인 금액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이 되려면 5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50억 정도 대가성 자금을 받고 이게 다시 자녀에게 간다면 뭐 한 20억대 세금을 내고 한 30억대 정도의 자금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곧바로 준다는 것은 상속세 절감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50억을 줬다는 것, 물론 그 앞에 5년 동안 준 급여는 제한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정작 유력 정치인에게는 8, 90억을 준 효과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유독 어떤 권력자들의 취업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자금을 가져가는 것보다 자녀에게 자금을 주게 되면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3, 40% 할인해서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것은 뭐 정치권의 절세, 똑똑한 상속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녀들이 연관된 로비들이 많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찬스로 인해서 뭐 주식, 아파트, 건물 출발부터 격차가 많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법 증여가 뭐 446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문제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소득 없는 20대가 뭐 30억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 주식 부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뉴스는 다양하게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풍선이 있으면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세금 낼 바엔 내가 증여를 해버리겠다. 양도소득 3, 40%낼 바엔 증여세 뭐 29억이면 40% 세율이잖아요. 차라리 증여를 해버리면 뭐 내가 당장 죽어서 상속이 개시가 되진 않겠지만 언젠가 내야 될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일종의 풍선 효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바엔 증여를 가겠다. 뭐 돈을 받고 뭐 주고 이런 것은 번외로 하더라도 알고 보시면 뉴스가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돈을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100억 부자라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클 것 같고 그것을 세금으로 낸다면 아까운 마음은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상속된다는 부분은 저는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냉정한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 권력이 상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글씨체가 중간중간 깨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여 채 이상을 산 사람이 뭐 470명 된다고 하고요. 이건 뭐 개인이나 법인 통칭해서 470명 된다고 하고 법인 같은 경우 최대 뭐 978채까지 사신 분도 있고 개인은 269채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법인에 중과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다양한 이런 세율 규제 때문에 힘들다면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을 찾게 되는 거죠. 사실 1억 미만의 아파트라는 의미 자체가
규제 지역 내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지역이라는 것은 1억짜리 아파트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방 쪽으로 가서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시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처는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율 규제가 있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풍선 효과가 되겠네요.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수익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면 이쪽이 부풀어 올라서 지금 이 부풀어 오른 부분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처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작황이 좋지 않다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어부가 배를 안 띄우지 않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건 전문 투자자들의 어떠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혹해서 이런 미만의 아파트 상승률을 보고 뭐 어설프게 투자를 했다간 무주택 기간도 깨지게 되고 투자의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특히 이런 기사의 편승에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생이나 이런 부분들의 투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투자, 이런 것들을 동일시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구 재택근무나 주 4일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떠한 업무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보다 얻는 것들이 많다고 실험적으로 느껴지신 것 같아요. 더욱이 10세 미만의 어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육아 시간이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TV에서 육아 프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애들의 상당 부분은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거나 부모와 어떤 공감하는 시간들, 애착 형성의 시간들이 적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요즘에는 육아의 시간들을 상당히 현명하게 잘 소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택근무나 어떤 탄력근무제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육아기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뭐 한 5시간 줄인다. 그러면 이 5시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내가 경력 단절이라는 게 없는 거죠. 계속 하루에 7,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진 못하겠지만 서너 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내가 근로하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육아 시간도 확보하고 경력 단절도 일어나지 않고 소득도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 종일 육아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서너 시간이라도 일하고 오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4일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바엔 주 4일제를 하자, 그런 움직임인데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AI와 접목된 공장의 기계화 같은 것들이 사람의 근로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켜주고 세제 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복지 형태든 뭐 다양한 이름의 형태로 인간에게 많은 시간과 양질의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생활 패턴이 깨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좀 더 자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지기도 하고, 늦잠 자면 몸이 개운해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일과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육아도 혼용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들이지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싸도 사니까 루이비통 올해만 5번째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명품 살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품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만 5번 인상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것은 부동산과 비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5번이나 인상을 했는데 최대 인상폭이 뭐 33%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져서 슬퍼지는 우유값.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유값 몇 퍼센트 오른 거, 뭐 전기료 뭐 8년 만에 뭐 0. 몇 프로 오른 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품 값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사치재고 필수재고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평소에 잘 연구하고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저는 부동산도 일부 사치제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영심, 제가 뭐 허영심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모든 재화에는 일종의 허영심이 투영이 돼 있고, 그 투영된 허영심이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모든 자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과 수요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허영심이 투영된 재화들은 수요 공급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려서 공급을 줄여도 소비는 더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소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 없이 무작정 남들의 눈만 의식해서 사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부동산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100마력이 됐든 200마력이 됐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인 가족이 타서 말이 100마리 끌든 200마리 끌든 잘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산 중턱에 살아서 산악을 오르내려야 되고, 그 오르는 길이 비포장 도로라서 정말 마력 좋고 4륜구동의 차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성능적인 것을 보겠지만, 대부분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하차감, 내가 이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차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재화 자체도 일종의, 제가 허영심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뭐 반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종의 사람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자산이라는 이름에 이런 허영심, 사람의 욕심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자로서의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명품의 프로세스와 허영심, 사람의 욕심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